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자아내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 문화인데요.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심지어 공원이나 강변 같은 야외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 많은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한 대학생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배달 음식을 먹은 경험을 SNS에 공유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 글을 읽은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에겐 당연한 일상이지만 본인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다며 덧붙였는데요. 오늘은 한국을 방문해서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 스위스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 안나입니다. 저는 취리히에 있는 한 명문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스위스의 취리히는 금융과 문화 중심지로 알프스 산맥이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중세시대의 건물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관광으로도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죠. 여름엔 취리히 호수에서 보트도 타고 겨울엔 강변을 따라 산책하면 너무 낭만적이랍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게 때로는 꿈만 같아요. 저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은 레아인데 성격도 밝고 아는 것도 많아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레아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요. 그래서인지 항상 새로운 문화와 경험을 찾아다니는 편이죠. 요즘 레아가 푹 빠진 게 있는데 바로 한국 드라마예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스위스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나온다고 해서 더 관심이 갔다고 해요. 사실 저랑 레아도 이곳이 스위스에서 촬영됐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렸다는 뉴스를 보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레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죠. 드라마 덕분에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찾아보면서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레아는 매일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K-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관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레아의 열정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레아가 이번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딱히 계획한 게 없어서 없다고 말했죠. 그러자 레아가 이번 여름방학에 해외여행을 함께 가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작년에도 레아와 해외여행으로 프랑스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사실 프랑스는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아서 큰 부담 없이 다녀왔었죠. 저는 작년 레아와의 여행이 너무 좋았기에 좋다고 말했고 혹시 생각해둔 나라가 있는지 어디 가고 싶은 나라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뜻밖의 대답을 꺼내더라고요.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한국은 직항으로 가도 11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고 만약 경유를 한다면 20시간 넘게 걸릴 정도로 먼 나라잖아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사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든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일 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특히 여행으로 가기엔 미사일이 날리는 그런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어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레아는 걱정 말라며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거라고 안심시켰죠. 안나,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야.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면도 있대.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곳이래. 그래도 전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드라마는 사실 꾸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모습이 그 나라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레아에게서 한국으로 여행 가자는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레아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안나, 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하지만 나도 한국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내린 결정이야. 그리고 대학생 때 이렇게 길게 여행을 갈 수 있지. 나중에 우리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 언제 함께 날짜를 맞춰서 긴 여행을 갈 수 있을까? 나는 너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 내가 SNS나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한국은 여성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될 만큼 치안이 좋고 맛있는 것도 많대. 게다가 드라마에 나온 아름다운 곳도 많아서 이번에 함께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은 IT 강국이라 인터넷도 엄청 빠르고 대중교통도 정말 편리하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야.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 줘. 저는 레아의 문자를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레아는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신중한 편이라 즉흥적으로 한국으로 가자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레아도 많이 생각해보고 저에게 제안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레아의 말대로 우리가 대학생일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긴 여행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곳이든 즐거울 것 같았죠. 결국 저는 그날 저녁 레아에게 함께 가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날 이후 다시 모여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함께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레아가 많이 알아봐줬고 주도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레아는 한국의 여러 도시들과 관광지, 맛집들을 찾아보며 우리의 일정을 꼼꼼히 짜더라고요. 안나, 우리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다녀오자. 한국의 수도도 보고 제2의 도시, 그리고 가장 유명한 휴양지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레아의 열정에 저도 점점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가 커져갔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여러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 깨져가는 걸 느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거리,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약간의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서 들뜬 표정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레아를 보며 이 여행이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인상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입국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긴 비행 후에 피곤함도 조금은 달래줬죠. 와, 안나, 여기 봐봐. 로봇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어. 레아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작은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직접 보니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라는 게 실감났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깨끗하고 편안한 열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층 빌딩들과 아파트,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산들,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한국 여행지 필수 코스인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서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로 한옥마을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거든요. 한국에 머무는 7일 동안 이틀은 한옥에서, 그리고 나머지 5일은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죠. 숙소에 가는 길목 하나하나가 이국적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집들도 너무 예뻐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답니다. 우리가 묵을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외관은 전통적인 한옥 그대로였지만 내부는 현대적인 시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안나, 이거 봐. 여기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 레아의 외침에 저도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정말이지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달려 있었고 심지어 버튼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물 온도부터 수압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스위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숙소는 문고리부터 방 안의 도자기들까지 하나하나 예뻤고 방 안에서 나오는 은은한 나무향까지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분위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곳에서의 숙박이 벌써부터 기대되더라고요. 짐을 풀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알림음이 들리더라고요. 레아가 알려준 대로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메신저 어플을 깔아뒀거든요. 알고 보니 숙소 주인분께서 보내신 메시지였어요. 웰컴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호기심에 밖으로 나갔어요. 한옥 특유의 나무바닥에 앉아있으니 마치 타임슬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주인분께서 노트북을 들고 오시더니 우리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통 가옥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 아닐까요? 잠시 후 음료와 디저트가 나왔는데 한국의 전통 디저트 형식이었어요. 달달한 대추차와 곱게 빚은 한과 그리고 예쁜 화전까지. 특히 화전 위에 올려진 분홍꽃이 피 눈을 사로잡았어요. 마치 작은 예술작품 같았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레아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말했어요. 안나, 너도 먹어봐. 이 조화로운 맛이란. 저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쫄깃한 떡의 식감과 은은한 꽃향기, 그리고 달콤한 꿀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단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제가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을 정도였죠. 티타임을 가지며 여유를 즐겼어요. 한옥마루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죠. 여행지에서 이런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긴 비행시간 탓에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레아와 저는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긴 비행시간 동안 피곤하기도 했기에 오늘은 많이 돌아다니지 말자고 1시간 정도 숙소에서 쉬었다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방 안에서 눈을 잠시 붙인다는 게 푹 자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저뿐만 아니라 레아도 피곤했는지 옆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이었고 한국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요. 아, 어떡해. 우리 첫날부터 이렇게 다 자버리다니. 제가 호들갑을 떨자 레아도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내 우리 둘 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어서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죠. 괜찮아, 안나.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지. 그보다 나 배고파. 뭐 먹을까? 레아의 말에 저도 그제서야 배고픔을 느꼈어요. 한국에 와서 제대로 먹은 게 웰컴티로 먹은 한국식 디저트가 전부라 슬슬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밤 10시가 넘는 이 시간에 영업을 하는 가게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죠. 스위스에서 챙겨온 간식이 뭐 없나 가방을 뒤지려는데 레아가 말했어요. 안나, 배고프지 않아? 밖에 나가기엔 너무 피곤하기도 한데 우리 배달시켜 먹을까? 저는 시계를 가리키며 배달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잤잖아 라고 말했죠. 그러자 레아는 씩 웃으며 한국은 이 시간에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스위스는 대체로 음식 배달이 밤 10시가 되면 주문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배달되는 음식점도 많지 않아 음식 종류도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데 레아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이라는 게 유명한데 그걸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말이에요. 레아는 자신 있게 숙소 매니저분께 가서 숙소에 치킨을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분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치킨집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가게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거든요. 매니저분은 우리를 위해 맛있는 치킨집을 추천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추천을 믿고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소로 정말 치킨과 맥주가 배달되었습니다. 그때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가 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문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따뜻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도착한 거죠. 이 늦은 시간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즐겁게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부드러운 속살,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은 정말 환상의 조화였죠. 게다가 치킨을 시키니 무료로 주는 피클도 있더라고요. 이 조합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나, 이런 걸로 벌써부터 놀라면 안 돼. 레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피크닉 갈 거거든. 저는 한국까지 와서 무슨 피크닉이냐고 물었지만 레아는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만 말했어요. 호기심이 생겼지만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충분히 놀라운 경험을 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기대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우리의 원래 계획은 명동으로 가려고 했지만 레아의 피크닉 제안에 수긍하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도 신기했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근처 마트에서 돗자리를 하나 구매했어요. 레아가 이건 필수품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스위스 취리히도 멋진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의 한강도 아름다운 경치와 사람들도 많아서 활기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저흰 그늘을 찾아 근처 마트에서 산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정말 기분이 좋았죠. 캔맥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을 확인한 레아는 잠깐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의아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을 땐 양손 가득 먹을 거로 가득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사왔다고?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레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사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한강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거였어. 한국 여행을 찾아볼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음식이 배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지 몰랐거든. 주소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정말 배달기사가 한강으로 배달시켜주는 거야. 믿기지 않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한 거야? 알고 보니 레아는 어제 제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놀라워하자 스위스에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봤던 한강 배달을 생각해냈고 숙소 매니저에게 미리 연락해서 메신저로 도움을 요청했던 모양이에요. 매니저님이 우리가 있는 곳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배달 앱으로 주문을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매니저님에게 연락받은 레아는 배달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음식을 픽업해왔던 거예요. 저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건물도 없고 나무와 풀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음식이 배달되는 거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놀라웠어요. 레아도 자기도 인터넷으로 볼 땐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자기도 놀랐다고 했죠. 안나, 이게 바로 한국의 서비스 문화래.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레아가 주문한 음식의 포장을 뜯고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레아는 한국에서 유명한 음식이라는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했다고 했어요. 떡볶이는 처음에는 조금 맵긴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떡은 쫄깃했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김밥은 스위스에서도 한인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서 먹는 김밥은 훨씬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공원에서 바로 배달받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한 것 같아.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레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나라였으면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와야 했을 텐데 여기선 그냥 앱으로 주문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다. 한강에서의 피크닉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강을 바라보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 구경도 하고 여행의 묘미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공원은 활기가 넘쳤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공원 곳곳에 있는 편의 시설이었어요. 화장실은 물론이고 음수대, 자전거 대여소, 심지어 야외 운동기구까지 있더라고요. 안나, 저기 봐. 노트북 들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 레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정말 한 남성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도 있더라고요. 레아가 설명해주길,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야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배터리가 떨어질 걱정도 없다고 했죠. 공원 곳곳에 휴대폰 충전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뒤로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새로운 것들을 보고 경험하느라 피곤했지만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레아가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고 대답했죠.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와 편의시설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 레아는 활짝 웃으며 내일은 더 재미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은 어디로 가냐고 묻자 레아는 우리의 다음 목적지가 부산이라는 걸 알려주었어요. 저는 부산에 대해 잘 모르지만 어떤 곳일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레아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부산에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어요. 다음 날 부산 여행을 앞두고 빨리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눈을 감으니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경험을 하니 앞으로 남은 여행은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었죠. 부산에서 겪은 놀라운 일은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스위스 여대생의 한국 여행기였습니다. 한국에 발달된 배달 문화와 편의시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에 놀란 그녀의 경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즐긴 피크닉과 예상을 뛰어넘는 배달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등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엘레나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안나가 부산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는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외국인들이 부산에 가면 어디를 꼭 경험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